안녕하세요, 네미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 많죠. 오늘은 제가 뭐야? 특이하네? 라고 했었던 문화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엄마, 상상이 되세요? 어느 하루를 지정을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시간을 1시간씩 당기거나 늦추는 거예요. 굉장히 상상하기 힘들지 않나요? 무슨 시간을 바꿔? 그런데 미국에는 그게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데일라이트 세이빙이라는 개념을 친구한테 처음 들었거든요. 얘가 장난치는 건 줄 알았어요. 내일은 1시간이 없어지니까 잠이 부족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래 쟤는 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1년에 2번씩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할 때에는 1시간이 당겨지고요.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끝날 때는 1시간이 늦춰집니다.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간을 저절로 바꿔주기는 하지만 벽에 있는 시계나 아날로그 손목시계나 자동차 시계 등등 생각보다 직접 바꿔줘야 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우리 웬만하면 벽에 걸려있는 시계 건전지 바꿔야 되는 경우 아니면 안 건드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이 넓은 나라 국민들이 벽에 있는 시계를 떼서 1시간씩 바꿔주는 일을 1년에 2번 진행합니다. 이거 왜 하는 거냐면 여름에는 해가 길어지고 겨울에는 해가 짧아지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문화 시스템? 이거든요. 굉장히 신기하고 귀찮은 시스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팁은 필수입니다. 식당, 바, 미용실 할 것 없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셨다면 팁을 내는 게 당연한 문화입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음식에서 벌레가 나와도 팁을 줘야 된다고 하니까 말 다 했죠. 15%에서 25% 사이로 팁을 따로 계산을 하는 게 보통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100불어치의 음식을 먹었다 하면 팁을 한 20불 정도 생각해서 최종 금액 120불 정도를 지불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카드로 계산을 하실 때에는 팁을 쓰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팁을 조금 더 챙겨주는 것이 매너라는 인식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 단체 손님으로 우르르 가서 서비스를 제공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연말이라서 바쁜 시즌이었다 또는 바나 술집이었다 하는 경우는 팁을 조금 더 챙겨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엄마가 만약에 어떤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있어. 그럼 가격이 적혀 있잖아요. 5,000원, 10,000원 이렇게. 그런데 미국에서는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이 적혀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불짜리 컵이다 하면 이 10불에다가 세금을 따로 더한 가격이 최종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한국에서는 가격 대충 보고 이것저것 사면 대충 어느 정도 나오겠다라는 게 예상이 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 예상된 가격에다가 따로 세금을 더한 가격이 최종 금액이 됩니다.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아마 주마다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을 아예 뺀 가격을 적어 놓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에서 신발 신는 거. 이거 굉장히 이상합니다. 외국 애들이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아무렇지 않게 이제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약간씩 의아스럽습니다. 저는 아직도. 당연히 제가 신발 좀 벗어줄래? 하면 미안해 하면서 벗어주기는 하는데 이게 서로 약간 민망하잖아요. 미국의 대부분의 집들은 바닥에 카페트가 깔려 있어요. 이 카페트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카페트가 아니라 아예 바닥 전체가 푹신푹신하게 카페트가 고정이 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그 카펫을 밟고 다니면 밖에서 뭘 밟았는 줄 알고 이제 집 카페트가 온갖 엉망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로서는 싶었던 문화였다는 거. 그리고 보험은 정말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해외에서 살면 제일 서러울 때가 아플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병원을 못 갈 때 정말 서럽습니다. 아프려면 병원에 예약을 하고 아파야 돼요. 나 한 3일 뒤에 아플 예정이다. 그냥 병원에 찾아가면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보험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게 의료보험을 개인이 사야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면 굉장히 많이 비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사 같은 데에서 이제 커버를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회사를 옮길 때마다 제 보험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보험에 따라서 제가 갈 수 있는 병원들도 달라져요. 저는 사실 한국에 있을 때도 병원을 자주 안 갔었는데 시스템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더 안 찾게 되더라고요. 의료 서비스 좀 아껴 쓰라는 미국 정부의 빅픽처일까요? 보험에 관련해서는 얘기가 정말 한보따리인데 제가 그 중에서 썰 하나만 풀어볼게요. 제가 학생이었던 시절, 일본인 친구였나? 하여튼 누군가가 뭘 하다가 팔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막 병원을 알아보고 하다가 결론적으로 본인의 국가에 가서 치료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 표를 모두 포함한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훨씬 더 저렴했었대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제 상사를 칭할 때도, CEO를 칭할 때도, 옆집 할머니를 칭할 때도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호칭이 수평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갑질 같은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자리 잡기 어려운 구조인 것 같거든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서는 김 대리, 박 사장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직책 자체가 호칭이 되잖아요. 이게 개인보다는 조직이 중요시 되는 문화라서 그런가 싶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조직보다는 개인이 중요시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호칭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개인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비행기 탔을 때가 대학생이었거든요. 그 설레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워낙에 땅이 넓다 보니까 어디를 갈 때 비행기를 타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이더라고요. 학교 수학여행 갈 때, 친구들끼리 학생일 때 여행 갈 때, 또는 그냥 콘서트 보러 갈 때 등등 비행기를 타는 걸 굉장히 당연시하게 생각을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어린 꼬마 아이들까지도 그들에게 비행기란 우리에게 KTX 같은 정도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이런 혜택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땅이 넓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땅이 넓다 보니까 없던 직업도 생겨나고 여러 지하 자원들도 그냥 공짜로 얻게 되고 아무래도 인구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땅이 넓다는 이유로 얻게 되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단점들도 있지만 땅이 넓다는 것은 비옥한 땅이 넓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생뚱맞은데 미용실 가격이 비쌉니다. 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요즘은 좀 더 올랐겠지만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이렇게 집 앞에 가가지고 머리 자르면 8,000원? 만원? 이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삐딱하게 잘라놓고 30불 막 이래요. 파마는 엄마 아시죠? 여자 파마 같은 경우는 머리 길이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어깨 정도까지 오는데도 막 150불 막 이러고요. 게다가 여기에 팁도 따로 줘야 되다 보니까 뭘 믿고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머리에 신경을 많이 안 쓰나 봐요. 쓸데없이 비싸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제가 미국에서 느꼈던 문화 차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저는 다음 수다 주제 가지고 또 올게요. 안녕! 엄마 내가 알려줄게 채널에서는 부모님들께 알면 간지나는, 알면 자식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테크나 상식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 부모님들께도 많이 추천해주세요. 댓글로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열심히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